오늘은 저의 권선투병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왜 철학하는 채널에서 투병기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연결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의 몸은요, 영, 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보통 말하죠. 영이라고 하는 건 보통 불어넣어진 생명의 기운이고, 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성, 뇌라고 정의할 수 있는 부분에서 담당하는 생각하는 기능, 배우고 가르치고 뭐 그런 기능이죠. 그 다음에 육신은 물리적인 그릇입니다. 우리가 그릇이 없으면 무언가를 담아서 그 상태를 유지하거나 할 수 없죠.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과 혼을 담아서 어떤 하나의 모양으로, 하나의 개체로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우리가 하나의 독립된 생명일 수 있게 해주는 그릇 같은 개념이죠. 근데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분리된 개념으로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 육신 안에 하나의 덩어리로 비빔밥처럼 섞여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 세 가지의 영역을 하나로 보게 되는, 그래서 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는 그런 어떤 인식 단위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컨디션이라는 것, 몸의 컨디션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의 상태나 영혼의 상태나 우리의 지성의 상태와 분리해서 생각하기가 힘들어요. 그 이유인 즉슨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진다는 말이 있고, 반대로 정신력은 건강에서 나온다라는 말도 있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분리된 것이 아니다라는 걸 이미 아는 사람들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생각을 하려면 몸이 건강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몸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걸 반증하는 현상인 거거든요. 그래서 철학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건강을 얘기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철학은 건강한 몸 안에서 가능해요. 특히 좋은 철학, 건강한 철학, 밝은 철학, 그리고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그런 철학은 반드시 건강한 육체 안에서 나온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저의 몸의 건선이 시작된 것은 2008, 9년쯤, 벌써 뭐 한 10년 그 정도 됐네요. 그냥 아주 조그마한 알갱이 같은 게 몸에 여러 군데 생겨요. 등허리에도 생기고, 머릿속에도 생기고, 손바닥에도 생기고, 그냥 별거 아닌 뭐 두드러기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뭐 음식을 잘못 먹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가벼운 증세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피부과에, 그렇게 동네 피부과나 그런 데 가서 약을 처방을 받으면 오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피부 쪽은 가급적이면 조직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병원에, 2차 병원 이상의 규모를 가진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뭐 비슷한 걸로 아토피일 수도 있고, 건선일 수도 있고, 혹은 뭐 대상포진일 수도 있고, 이것이 피부에 나타나는 증상은 육안으로 구분하는 게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무언가 이상이 생겨서 병원을 찾으실 경우에는 조직 검사가 가능한 병원을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통은 이제 이 건선이라는 병이 커지게 되는 계기가
그 작은 병원의 오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갔을 때 대상포진이라고 하셨었고, 그래서 쓸데없는 먹는 약들을 꽤 먹고, 그 다음에 그 대상포진용 연고 같은 걸 발랐었어요. 근데 사실 피부과 쪽 연고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그 강도에 따라서 구분은 되지만 대부분이 스테로이드제입니다. 그래서 이 피부 면역력을 순간적으로 강화시켜서 그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그 연고의 힘이 굉장히 막강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생활 리듬이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는 환경이나 아니면 자기가 음식으로 자기 건강을 조절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상태에서 약에만 의존을 하게 되면 전혀 차도를 보이지 않죠. 오히려 더 악화됩니다. 그게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서너 달 이상을 그 잘못된 진단에 의한 처방으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건선이라는 질병의 원인이 면역 체계가 무너지는 데서 오는 건데, 면역 체계가 무너졌다면 스트레스 조심해야 되고, 음식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올바른 처방이 굉장히 초기에는 초기 진압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그 여건들인데 그걸 다 놓쳐버린 상태가 된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힘들어집니다. 이것이 면역 관련 증상이다라는 것을 모르고 잘못된 길을 계속 가다 보면 병이 커져요. 다른 모든 병도 마찬가지죠. 어떤 병은 정말 짧은 시간 동안에 눈덩이 불듯이 커져서 걷잡을 수 없게 그렇게 확장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건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선이나 아토피나 이렇게 신체의 면역력과 직결되어 있는 이런 현상을 가진 병들은 스트레스를 조심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게 시작해서 꽤 오래 진행이 되다가 스트레스를 정말 심하게 받고 나서 한 일주일이 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3, 4일 만에 아주 그냥 미미하게 자세히 찾아보거나 그 건선이 생긴 부위를 직접 보려고 하지 않으면 그냥 건강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전신으로 퍼지는데 한 3일,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완벽하게 건선에 정복당하는데 3일 정도가 걸렸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받고 나서. 그러니까 결국은 건선의 원인을 아직도 의사들은 정확히 모르지만 짐작할 수 있는 바는 스트레스나 아니면 뭐 행복한 기분 이런 것들이 대부분 몸에 호르몬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로부터 오는 어떤 막강한 그 몸에 안 좋은 호르몬이 이걸 확장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짐작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일단 건선이 중증으로, 그러니까 전신으로 퍼져서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외출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병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저거 문둥병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저 정도면 저거 없는 병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무튼 이게 굉장히 눈으로 봤을 때 이 상태가 정상인의 몸과 너무 비교가 되기 때문에 겁을 내요. 옮을까봐. 하지만 건선은 없는 병이 아닙니다. 본인이 굉장히 괴로운 병이죠. 그리고 가족들이 힘든 병이에요. 일단 옮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병이기는 한데 이것이 전신으로 번진 상태에서
각질이 계속, 각질이 빠르게 자라는 병이죠. 피부 각질이. 보통 건강한 사람은 28일 정도의 주기, 약 한 달의 주기로 그 각질, 그 껍질 벗는 거랑 허물 벗기 같은 거죠. 곤충으로 치면 그런 형태의 각질이 자라는데, 이 건선 환자들 같은 경우는 보통 3일 내외의 주기로 그 한 달에 한 번 오는 주기가 3일 정도로 줄어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음, 보통 사람들이 한 달 동안 피부에 자라날 각질이 3일 만에 끝나버리는 거죠. 그 작업이. 그걸 한 달이니까 10번 반복하는 거네요. 그러면 대략 눈에 띌 정도로 막 1mm, 2mm, 3mm 정도로 그 건선이 발병한 부위에는 두껍게 각질이 앉습니다. 자리를 잡고. 문제는 그 각질이 앉은 자리 피부 밑에 아래쪽이 마치 이 긁힌 상처처럼 이 진물이 나고, 그 진물이 계속 각질을 또 자라게 만들고, 각질은 단단해지고, 그러다가 각질이 찢어집니다. 그럼 살이 찢어지는 고통이 와요. 그리고 각질이 이렇게 어느 정도 이 면적을 차지하면서 넓어지면 그 아래쪽, 각질 아래쪽의 피부가 굉장히 간지럽고 가렵고 그렇습니다. 그게 전신에 번졌다라는 가정을 해보시면 그냥 얼마나 간지럽고 가렵고 찢어지니까 또 쓰라리고 한 그 세 가지 고통이 동시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피부는 말초신경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래서 예로부터 사람을 고문할 때 피부 쪽에, 피부라는 조직을 이용한 고문법이 많죠. 말초신경이라는 건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고통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근데 이 민감한 피부에 그렇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것의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24시간. 그러니까 24시간 가렵고 간지럽고 찢어져서 쓰라리고 피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고문할 때는 이 고문하는 사람이 힘들어서 자거나 잠깐 이렇게 고문을 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질병으로서의 건선이 고문이라면 이거는 24시간 쉬지 않는 고문이에요. 잠을 못 잡니다, 사람이. 고통스럽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약간 전신 화상과 비슷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 고통의 느낌은 좀 다르겠죠. 한마디로 지옥입니다, 지옥. 그 저주라고 하죠, 저주. 성경에 보면, 구약이나 신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때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다고 하죠. 저건 저주다. 신의 저주다. 대표적으로 구약의 욥기서에 나오는 욥의 고난. 피부가 너무 가려워서 기와장을 깨서 피부를 긁었다. 피가 나도록. 저도 많이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와, 욥 아저씨가 참 그때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피가 나는데 이 긁는 걸 멈출 수가 없어요. 긁는 그 순간에 시원하거든요. 피가 나고 피가 나고 피가 나는데, 근데 그 긁는 그 동작을 멈추는 순간에 똑같은 그 고통으로 다시 돌아가고 더 강해집니다. 고통이. 힘들겠죠. 그래서 이 중증건선으로 가시는 분들에게는 삶이라는 게 사실은 끝났다고 보는 입장이 맞는 것 같아요.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불결하게 쳐다보고, 불결한 눈, 없는 병, 저거 뭐야, 저거 도대체 뭐야, 저게 사람이야, 뭐야, 이런 눈으로 쳐다보시고, 정말 몸도 괴로워 죽겠는데 사람들의 시선은 더 괴롭고,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다가 집에 그냥 걸어 다니기만 해도 온통 각질이 마치 시멘트 가루처럼 떨어져서 쌓이기 때문에 식구들도 힘듭니다.
그냥 그 바스러지는 그 먼지 알갱이들처럼 그렇게 되고요. 양말을 신었다가 벗으면 그냥 어마어마하죠. 그 떨어지는 각질들이. 권선을 앓고 있는 동안에 양말을 벗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손톱에 이제 조갑증 같은 그런 증세가 나타나서 손톱이 과도하게, 발톱도 과도하게 자라는데 그게 막 두꺼워지면서 그러다가 양말을 신거나 벗거나 아니면 티셔츠를 입거나 벗을 때 이 손톱, 깨진 손톱 그런 발톱 이런 데가 옷감에 실밥에 걸리면 그게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그냥 그 생손톱을 뽑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와요. 손톱 발톱에. 아,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끔찍하네요. 그래서 건선 환자들이 자살을 많이 시도합니다.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죽고 싶었고 죽어야겠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가족들의 도움이 컸죠. 지금 이렇게 살아서 제가 무언가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이 어눌한 말투로, 이 느리고 어눌하고 재미없는 말투로 무언가를 떠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고마운 일이죠. 이 건선 환자의 삶에 희망이 있는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질문에 답을 하기가. 죽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 고통, 24시간 이어지는 고통 속에서 사는 중증 건선 환자들. 그런데 어떤 희망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건선 자체를 완화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구강 면역 억제제, 그러니까 간 이식, 심장 이식, 신장 이식 같은 걸 받은 사람들이 이제 몸에서 나오는 면역 그 반응 때문에 또 사망하는 경우가 생기죠. 폐혈증이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으로. 그때 이제 그 면역을 몸의 면역 기능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어 버리는 아주 독한 약이죠. 그 뭐 100ml, 200ml 뭐 이렇게 용량별로 약이 있는데 이 약의 독성은 거의 항암제에 가깝다고 하죠. 그걸 먹으면 한 2, 3일 만에 그냥 후두둑 깨끗해져요. 깨끗해지는데 그걸 3달 이상 먹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의사도 처방 안 해주고 약국에서도 주지 않아요. 더 먹고 싶어도. 그러니까 구강 면역 억제제로 그 모든 부작용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고 그 약을 먹더라도 3달 이상을 먹을 수 없고, 그 다음에 더 안 좋은 것은 뭐냐면 이 면역 억제제를 먹었을 때 2, 3일 만에 몸이 깨끗해지는 것과 같이 면역 억제제를 끊고 2, 3일이 지나면 다시 그 상태로 바로 복귀합니다. 아, 놀라워요, 정말. 사람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근데 면역 억제제를 계속 복용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대안을 제약회사들이 찾고 있는데, 그게 이제 우선은 이게 원인 불명이라서 원인을 어떻게 제거하고 뭐 이런 방법들은 뭐 식이요법이나 아니면 뭐 한방 쪽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쪽에도 정답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이 피부 쪽에서 발현되는 증상을 완화시키는 제제들이 생물학적 제제라고 하죠. 주사제로 이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 주사를 맞을 무렵에는 뭐 한 대 맞을 때 300만 원, 뭐 200만 원, 뭐 이런 주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주사들이었죠. 근데 이제 2달에 한 번이거나 좀 약간 긴 기간에 맞을 수 있는 건 3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그냥 꼬박꼬박 300만 원 이렇게 돈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300만 원짜리를 2달 간격으로 맞는다. 그러면 뭐 한 1,800만 원이네요. 교수님 만나 뵙고 뭐 하고 그러면 뭐 대략 1,900만 원, 200만 원, 2천만 원 정도가 그냥 1년에 깨지는 거죠. 근데 이런 몸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가서 일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집에서 놀면서 그 돈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제가 건선을 앓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부과되는 증상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폐소공포증입니다. 마치 몸에 갑옷처럼 그 두꺼운 각질이 막 자리를 잡고 그곳에 내가 피부가 갇혀서 피부 자체가 숨도 못 쉬고 그런 상태가 되면서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나라는 존재가 내 육신 안에 갇혀 있다라는 걸. 그거 깨닫고 나서 너무 답답해진 겁니다, 마음이. 그러면서 폐소공포증이 오더라고요. 꼭 관 속에 부동자세로 누워있는 것처럼 뚜껑 닫힌 관 속에. 그러니까 이제 창문이 열리지 않는 버스를 못 타고 창문이 열리지 않는 전철이나 지하철을 못 타고 창문이 열리지 않는 관광버스 이런 걸 못 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용차나 창문이 열리는 완행버스 같은 거는 그나마 좀 숨통이 트이고 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좁고 답답한 공간, 문을 닫고 무언가를 해야 되는 공간, 극장이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데 못 가게 된 겁니다. 그건 지금도 조금 비슷해요. 근데 그때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지금도 극장은 조금 겁이 납니다. 막 식은땀 줄줄 나고 혼절해요. 기절. 답답해서. 이 건선 환자들에게 필요한 건 가족이고 그리고 친구고 그리고 돈이에요. 그런데 여러 이제 3차 병원에서 제약회 회사와 더불어 이제 임상을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행히 제가 아주대학교 병원 피부과에서 이제 그런 기회를 얻었어요. 그리고 피부과 담당의이신 유은소 교수님께서 고맙게도 저를 그 프로그램 안에 넣어주셨죠. 그래서 지금까지 약 5년에 걸쳐서, 지금 올해 5년 차인데 5년에 걸쳐서 주사를 맞고 있고, 다행히 그 주사가 정확한 제 증상에 맞는 타겟팅이 되어 있는 제제여서 거의 정상인처럼 살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이 주사가 끝나고 나면, 주사를 맞는 게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다시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건선은 죽을 때까지 관리를 해야 되는 병에 속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처음에 그 임상에 참여할 무렵에는 아예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것이 이제 제가 예전에 그 모습으로 다시 그런 중증의 상태로 돌아갔을 때는 지금 이제 의료보험공단에서 어떤 실손 처리를 해주시나 봐요. 그래서 예전에 200만 원이나 300만 원을 주고 주사를 맞아야 했다면 지금은 본인 부담금이 한 10%? 그 정도에서 주사를 맞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다시 그 정도로 판정이 나올 만큼 중증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위험성이 있죠. 그게 한 달, 두 달, 세 달 만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서 중증 환자로 확정 진단을 받고 이제 그때부터는 의료보험이 적용이 돼서 30만 원이나 20만 원의 주사제를 맞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가족과 친구들이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외출이 어려워요. 그냥 옆에 누군가 같이 다녀주면서 그냥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건 아무것도 아니 없는 병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다른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이 사람들이 혼자 있게, 건선 환자들이 혼자 돌아다니지 않게만 해줘도 많이 힘이 됩니다. 이게 지금 제 팔에 보시면 이렇게 얼룩이 잔뜩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예전에 그 건선, 피부 각질이 있던 자리예요.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피부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첫 번째로 조직 검사를 받아서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올바른 생활 균형을 유지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 적절한 약물 치료. 그러면 이제 초기 건성 같은 경우에 따라서 많이 호전이 되고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증으로 안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자연식 식이요법. 그 다음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 수면 리듬을 지키는 거. 아무튼 생활 리듬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적당히 운동하는 거. 그 다음에 햇빛 많이 쬐는 거. 광합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환경. 가족들이 많이 도와줘야 되겠죠. 그리고 피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제 돌팔이 피부과를 가게 되면 동네 피부과 중에서도 어디가 유명하다 그래서 돌팔이 피부과를 가게 되면 고강도 스테로이드랑 구강 면역 억제제를 처방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먹고 바르는 동안에는 아주 기가 막힌 효과를 보이지만 그 후폭풍이 그걸 안 했을 때 더 나빠지는 상태로 가게 돼요. 보통은. 그래서 가급적이면 스테로이드도 쓰지 마시고 구강 면역 억제제도 안 드시는 쪽이 좋을 겁니다. 건강이 무지막지하게 상해요. 그래서 가뜩이나 망가져 있는 면역 체계가 더 교란되는 그런 상태가 돼버립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식이요법과 뭐 자연을 가까이 하는 것 뭐 그런 걸로 자연 치유를 하는 방법이 최선이겠지만 그걸로도 크게 호전되지 않아서 너무 삶 자체가 생활 자체가 괴롭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생물학적 제제, 건선 주사제죠. 주사제를 자기의 상태에 맞는 걸로 여러 가지 시도해 보시고 찾아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우울하고요. 그래서 우울증 많이 겪으세요. 저도 그랬고. 죽고 싶어 하고. 그래서 가족들도 덩달아 더 힘들고 그렇게 됩니다. 중증 건선 환자들 보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대해주세요. 아토피 중증도 건선 중증과 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 비슷하기 때문에 중증 아토피 환자분들도 거의 외출을 못 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얼굴에 다 번지거든요. 눈썹 막 그냥 진짜 문둥병 환자처럼 굉장히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힘든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그리고 그 시선에 악이 담겨 있을 때 정말 그것만큼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없죠. 그래서 차라리 애정 어린 그런 표정으로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건강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건강해야 생각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생활도 건강해지고 그러면 내일이 건강해지고 1년 후, 5년 후 살아가는 세월들이 건강해지겠죠. 삶은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미노 현상이 발생을 해요. 어제가 오늘에 영향을 미치고 오늘이 내일에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모인 하루하루가 긴 미래에 먼 미래에 영향을 미치고 하는 것의 반복이죠. 삶의 원리는 시간 속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건강하고 오늘 즐겁고 밝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저는 지금도 투병 중이고요. 올해 12월에 맞는 주사를 마지막으로 저는 일단 현재 받고 있는 임상시험에서 이제 끝나고 다시 이제 자가치유의 기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지금 건선을 앓고 계신 분들, 아토피를 앓고 계신 분들, 여러 가지 피부 질환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분들, 화상 같은 그런 외부적인 질환, 그런 요인 때문에 또 고통받으시는 분들 모두 힘내시기를, 그리고 어떻게든 이겨내시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건강해지셔서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나의 권선투병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